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학생은 고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건국대 영어교육과고요. 좌우명은 중요한 걸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희망하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네, 우리 친구 반갑습니다.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글쓰기, 교사, 바른 인성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박중선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바른 인성, 그다음에 융복합적인 인재, 그다음에 학습 지도 요 세 가지를 했는데요. 학생부 곳곳에 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셔서 교사로서는 가장 좋은 자질을 갖추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T라던가 공학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활동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라던가 중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도에 대한 봉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호성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교사와 그다음에 국어와 영어,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키워드로 이제 잡았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교사를 희망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어떤 과목으로 이제 국어랑 영어 과목을 정확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동시에 이제 맞아떨어져서 제가 했고요. 마지막으로 글쓰기는 곳곳에서 보면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수상 기록도 있고 그다음 곳곳에서 어떤 평가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글을 잘 쓰는 학생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글쓰기를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용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글쓰기, 그다음에 영어에 대한 재능, 그다음에 발표를 잘함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일단 글짓기 대회에서 2번 1등한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 매년 두세 번 정도의 각종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교내 영자 신문 동아리를 2년 동안 계속 지속하면서 그다음에 기사 쓰는 활동을 계속 활발히 하고 있고요. 2학년 때에는 부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엔 약간 좀 함정이 있는데요.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영어 활동 같은 거, 그다음에 수상을 했는데 내신이 한 3등급, 2.75등급이어서 영어 내신이 이를 잘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기소개서의 이 모순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과제물 우수상이라든지 영어 팝송 대회, 영어 경시대회 수상, 하여튼 영어에 대한 재능은 충분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내신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에 잘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영어는 안정적으로 1, 2등급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발표를 잘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번 해주셨기 때문에 발표는 잘하는 학생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게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건국대 영어교육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용 선생님 70점, 김호성 선생님 50점, 박중서 선생님 6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55등급, 수학 4.35등급, 영어 2.72등급, 사회 2.18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94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1.5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 3.4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네요. 우리 학생의 2017년 11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나영 3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 윤리와 사상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3등급입니다. 지난 9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네요. 박중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6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근데 3등급에서 3등급 초반까지 떨어졌다 다시 2등급 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좋은 상황인데 단 이제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에서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에 사범대의 어떤 인기도 반영하고 사회 현상도 있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좀 적게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내신 폭이 굉장히 좁아서 한 평균 한 1.88 정도 등급으로 내신 자체로는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고점 1.83에서 최저점 1.9까지니까 폭이 굉장히 좁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좀 적게 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질문지에도 나와 있지만 국어 교육은 어떠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뭐 국어 국문학과도 괜찮고 영어 영문학과도 좀 지원 성향을 좀 확장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국어 국문 그다음에 영어 영문도 한번 추천해 봤고요. 국어 성적은 좀 계속 오른 상황이어서 하락했다 다시 오르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혼선을 겪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좀 정확한 진로를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국어 교육이나 영어 교육에서 전환이 큰 문제가 없으면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랑 결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어와 영어 교육과 관련된 추가적인 활동과 그다음에 학업 역량의 좀 보강, 그래서 내신을 좀 추가 향상시키시고 학습 소모임도 좀 해보시고 교육 봉사를 좀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이 또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알려주세요. 네, 표를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도 제가 욕심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국어 2등급, 수학 3.5등급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 2등급, 사회 1.5등급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학생이 사탐 100분위 성적을 좀 미기재 해주셔서 제가 등급 보고 계략적으로 좀 85점 정도로 환산을 했는데요. 100분위 합을 한 250점 정도로 가천대학교 어문계열이라던가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나 삼육대나 한성대학교 어문계열 그리고 강원대학교 역사교육들이 지금 가능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시험에 비해서는 좀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약간 좀 지방권 대학들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의지적이신 것 같아요. 특히 수학도 성장하고 있고 탐구도 좀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성장 가도를 좀 가시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좀 5개년 이상 좀 풀어보시고 탐구를 좀 추가 안정화를 위해서 좀 기출 중심으로 좀 개념 정리하시면서 빨리 좀 안정화를 더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빈출문학 작품들 좀 정리와 그다음에 기출문제 중에서 독서지문 정리하시는 거 꼭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작문 암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1등급 유지는 뭐 이건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외국어 대학까지도 좀 기대하고 계신다면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논술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학생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수능 모의고사 추가 향상이 가능한지와 그다음에 논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논술에 대한 준비는 아직 하지 않고 있어서 네, 고민 좀.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세요. 네, 하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더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대학도 조금 더 욕심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건국대 영어교육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태용 선생님 85점, 김호성 선생님 80점, 박중서 선생님 80점을 주셨습니다. 김호성 선생님께서 80점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전체적으로 비교과 상당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일단 뭐 수상 기록도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진로 희망사항 내용도 우수하고 또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도 상당히 의미 부여하면서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강점이 강한 학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봉사활동이 조금 이제 제한되어 있고 적다는 거. 그다음에 2학년 때 체육 과목의 성취도가 이제 C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아직은 성향기록부상 2학년 그 종합의견 같은 것이 조금 더 이제 완성이 안 되었다는 점들이 조금 약점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강점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과에서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약점 중에서 2학년 체육 과목 스포츠문화 그 과목에서 C를 받은 이유가 뭔지 보통 C는 이렇게 쉽게 받는 점수가 아니거든요.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그 수행평가 점수가 되게 비중이 큰데 제가 좀 못하는 종목들이 수행평가에 배치가 돼 있어서 네, 점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마 그 평가에서 기본적인 기준값이 좀 모자라서 그랬군요. 그럼 반드시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명시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보완해야 될 점도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은 지금 우리 학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진로 관련 교내 활동을 좀 추가 필요한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추가가 필요한데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자, 먼저 수상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은 뭐 능력이 뛰어난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교직을 가려면 조금 더 이제 인성 부분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인성 관련 교내 수상이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뭐 봉사상이나 모범상이나 선행상이나 물론 본인이 원한다고 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율활동은 뭐 1, 2학년 수준만 3학년 1학기 때 잠깐 유지만 해도 충분히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좀 수험생으로 바꾸더라도 3학년 1학기의 동아리 활동만큼은 지속적으로 뭐 동기들 또는 후배들과 같이 연계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 역시 3학년 1학기 여러 가지 자율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인데 되도록이면 조금 더 어떤 교직이나 약간 교육과 관련된 그런 자율동아리를 좀 본인이 한번 도모해가지고 3학년 학생들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지금 봉사활동 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너무 또 이렇게 봉사활동을 야외로 많이 나가거나 힘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 근처나 학교 근처에 본인의 어떤 도움을 손길도 요구하지만 또 본인이 정말 어떤 인성적인 면에서 가르치는 게 적성에 맞는지도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공부방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서 거기서 이제 공부 재능 기부 활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어떤 교과 능력이 뛰어난 건 많기 때문에 교사, 교직 그런 거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진로 활동을 좀 더 본인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독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독서. 우리 학생이 2학년 때에도 분명히 교육과 관련된 독서를 많이 했지만 3학년 1학기 때도 한 두세 권 정도의 책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독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향도 계속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김태용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80, 정시 경쟁력은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을 수시 80, 정시 20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생활기록부가 담임 선생님이 출력해 볼 수 있는 그 생활기록부의 양으로 지금 15장 분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아직 담임 선생님 종합 의견이 아직 안 들어가 있고 봉사활동 16시간 한 게 아직 입력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학생이 했기 때문에 약 2학년 때까지 한 16장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 생활기록부의 양을 본다면 20장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양과 비슷합니다. 이 정도의 분량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뭐 교내 활동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고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평가가 많이 해주셨다라는 말이 되겠고 이렇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많다라는 내용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소개 내용이 풍성해져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 6개 중에서 좀 4개라든지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글쓰기에도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모의고사가 그 약간 잘 나오지 않는 관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약하거나 예를 들면 2등급 2개 이렇게 약하거나 아니면 없는 대학 건국대 정도나 광운대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데 지원을 해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는 등급 평균이 약 4.5등급 정도였고 그 11월 모의고사는 등급 평균이 약 3등급이어서 정시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학생이 이제 사범대를 원하니까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11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우리 학생 원하는 영어교육과를 지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총신대나 아니면 인천대 영어교육과를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수시가 정시보다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유리한 전형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1학년 때는 진로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이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교대에 대한 꿈은 이제 접은 건가요? 네, 지금은 아예 중등 교사로 꿈을 전향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학년 생기부에는 초등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2학년 생기부에서 본인이 내세울 만한 거, 자랑할 수 있는 거를 딱 한 단어나 뭐 한 문장으로 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이 가장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위주로 그 자기소개서라든지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게 진행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리한 전형 말씀해 주세요. 네네. 우리 학생에게는 유리한 전형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논술 전형, 그냥 3순위는 적성 전형, 4순위는 정시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이 국수영사가 대략 한 2.94등급 아니면 3.03등급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고 11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사회 등급 평균이 3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영어교육과가 있는 수도권 대학을 쓰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범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은 학생들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도권 대학까지 확정해서 한번 지원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쓰기를 잘한다고 하는 재능을 살려서 수시 논술 전형으로 영어교육과가 있는 대학을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거나 없는 대학, 사범대학이 있는 이런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성고사가 있는 대학의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성고사를 선발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영어교육과가 없고 영어 영문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원하는 영어교육과를 인서울 정시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총신대 영어교육과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천대 영어교육과 정도를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김태용 선생님 홍익대 영어교육과 논술 전형, 김호성 선생님 상명대 영어교육과 상명인재 전형, 박종서 선생님 건국대 영어영문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어요. 김태용 선생님께서 홍익대 영어교육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도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홍익대를 한번 권해봤습니다. 일단 전형 방법은 일괄 전형이죠. 학생부 40%에 논술 60%가 되어 있고요.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국어, 수학, 가나형, 그다음에 영어, 탐구는 잘 본 거 한 과목이 되겠죠. 이 4개 과목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합이 6등급 이내여야 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면 됩니다. 2017,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겠죠. 논술 전형에서 영어교육과에서는 내신 3등급대인 학생들도 3명 정도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사가 한 3.03 정도 되니까 학불의 관건은 내신 성적이 아니고 논술 성적과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논술 시험까지도 같이 응시한다면 좀 더 우리 학생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를 2등급으로 수능을 봐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또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영어교육과 중에서 논술로 모집하는 대학은 이화여대, 중앙대, 그다음에 인하대, 그다음에 한국외대, 홍익대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하기 쉽겠지만 영어교육과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글쓰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자주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수능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서 수능 체제를 잘 맞춘다면 이 논술 전형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추천해봤고요. 홍익대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를 정시로 지원한다고 한다면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가 각각 93 이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에서 홍대 영어교육과에 합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이 손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김호성 선생님께서 상명대 영어교육과 상명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은 영어교육과를 이제 입학을 해서 결국 영어교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제 영어교육과가 있는 어느 대학이든 간에 본인이 점수에 맞게 적성에 맞게 들어가서 실제는 영어교사의 어떤 꿈을 키워서 그다음에 또 이제 국가고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영어교사가 되는 방법을 노력해서 간다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집 근처에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전형 중에 6장의 카드 중에 한 장으로서 무난히 쓸 수 있는 대학으로 상명대 제가 영어교육과 추천합니다. 자, 여기는 1단계 3배에서 서류는 똑같고요. 그다음 2단계는 역시 이제 면접이 40%가 들어갑니다. 물론 다른 대학보다 면접 비중이 조금 크다고 하더라도 1단계 성적이 상당히 있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앞서 있으면 면접에서는 크게 뒤처지지 않으면 그냥 보통은 이제 합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합격생의 학생부 평균을 봤을 때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가 한 2.73등급인데 우리 학생은 지금 2.94등급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한 2.5 정도의 평균 등급만 유지해 준다면 무난히 작년 기준에서 합격권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정도 점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비교과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로드맵 중에서 대략 한 50% 정도만 충족해 준다면 아마 무난하게 합격을 이제 보면서 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종서 선생님께서는 건국대 영어영문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는 조금 더 다양한 시각과 그냥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셨으면 해서 그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전형 방법은 서류 1단계에서 100이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40과 면접 60%로 들어가고 최저가 없다라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도 좀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합격자의 내신 폭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도 좀 벌어지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대학원을 통해서도 진학하시면서 좀 더 교직에 대한 것들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사범계열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천드려봤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제가 부족했던 점들을 자세히 코칭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